우려가 있어서 국회가 국회 역할을 인사청문 절차 따위는 참고용이라면서 청와대의 오만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본인의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한 번은 실수라고 이런 식으로 우려하는 게 어딨습니까?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시설인 시간차를 대기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방구조차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는커녕 개인의 누가 이사실에 말을 했어요? 먼저 하지 마세요. 손 들고 발언하세요. 발언하실 거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부에서 논란을 방치한 만큼 이러한 일련의 예, 이건 묘한 기시감이 생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우병우 민정수석 나와라 이러고 여당은 그 방어하기 급급해서 했는데 지금 완전히 뒤바뀐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로 이렇게 좀 돌아가 봐도 사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 누구 나와라 하는 얘기는 항상 있었고 그중에 핵심 인물이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예, 그 김경환 민정수석 같은 김영한 경우는 김영한이죠. 예. 사실은 비서실장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관행이니 뭐니 해가면서 안 나오고 결국 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민정수석이 실제 그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 안 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여야가 바뀌어서 또 이제 뭐 관행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해서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 또는 비서실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 나가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국장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보면 비서실장이 거꾸로 청와대에서 전화를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정수석 나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 청와대 지켜드리니까 못 나갑니다. 하는 답변이 더라고 해서 아주 우습게 깜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게 지금 우리 최 국장님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과거에 한 2건 정도는 있었죠. 과거에 보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신광옥 민정수석 출석한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은 3번이나 출석을 했었죠. 아, 3번 출석했군요. 그리고 이제 전해철 민정수석도 출석한 적이 있고,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출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이 관례다라는 부분은 일단 맞지 않는 얘기인 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고,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을 본다면 전통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제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상당한 정치 공세 아니냐 그러면서 일단 운영위원장부터 그럼 먼저 여당에 넘겨라. 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지금 뭐 정치적인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운영위원장은 원래 집권 여당 쪽에서 맡는 관료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이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제2당이 됐는데도 운영위원장을 가지는 대신에 국회의장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주충이 된 부분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요. 임기가 1년 남아있죠? 네. 그리고 어차피 2년마다 이제 한번 그 위원장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1년 남은 기간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뭐든지 다 역지사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집권 여당이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어쨌든 정권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회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관행적으로 그야말로 관행이죠. 국회에서의 관행인데 여당이 맡았던 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이게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의장도 지금 사실상의 여당 출신 아닙니까? 무소속으로 뭐 법적으로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상 여당 쪽에 지금 가 있다고 본다면 운영위원장도 과연 여당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법사위원장도 또 이제 그렇게 되면 패키지로 또 딜이 될 텐데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인 당적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이 과연 어떤 그것도 올바른 관행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아까 그 민정수석 부분 얘기 제가 하나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갖고서 왜 더 그러면 민정수석은 국회에 안 나오는 게 관리했느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니까 민정수석이 이제 그 사정 권한을 갖고 있지 예.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비리 감찰 권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청와대 내에서는 약간의 그냥 독립적인 어떤 또 그다음에 편파적이 없어야 되는 정치적인 어떤 예. 중립성 그런 걸 요구받는 가장 민감한 직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이유를 대면서 이 국회에 나가서 어떤 사정이라든지 수사에 관해서 질문을 받을 경우에 그런 재판이라든지 수사나 감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안 나오는 게 좋다. 이런 이유를 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정의 문제도 아니고 예. 인사에 관한 문제고 더군다나 지금 부실 검증의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 나와서 굳이 이게 어떤 정적인 중립성이나 그런 부분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나와서 더군다나 처음 이제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밝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떳떳하면 떳떳한 부분에서 소명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